여러분, 인사하세요. 제 칠순을 빛내줄 진짜 며느리, 우리 미희입니다. 시어머니의 들뜬 목소리가 스피커를 찢을 듯 울려 퍼집니다. 화려한 조명이 상간녀를 비추는 그 순간, 진짜 며느리 수지는 하객들의 고기 불판을 닦다가 주방 구석으로 밀려납니다. 남편마저 수진을 벌레 보듯 하며 상간녀를 상석에 앉힙니다. 하지만 승리에 취해 웃고 있는 저들은 까맣게 모릅니다. 수진이 닦고 있는 그 불판, 그들이 밟고 서 있는 이 바닥이 대체 누구의 것인지, 그리고 수진의 더러워진 앞치마 속 꼬깃꼬깃 접힌 종이 한 장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요. 이 사연이 마음에 닿으시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만 꾹 눌러주세요. 치익. 고기 굽는 소리가 귓가를 날카롭게 파고들었습니다. 숨이 턱턱 막히는 연기 속에서 수지는 비틀거리며 무거운 숯불 화로를 들어 올렸습니다. 손목에 전해지는 뜨거운 열기에 당장이라도 비명이 터져 나올 것 같았지만 이를 악물고 참아야 했거든요. 여기서 소리 한번 잘못 질렀다가는 시어머니 말자의 잔소리 폭격을 온종일 견뎌야 할 테니까요. 최간의 푸드 본점홀은 이미 아수라장이었습니다. 칠순 잔치를 축하한답시고 몰려든 하객들이 술잔을 부딪히며 내는 소음, 여기저기서 고기 더 달라고 아우성치는 목소리들, 그게 뒤섞여서 머리가 깨질 지경이었죠. 야, 여기 불판 안 가라. 술에 취해 얼굴이 벌개진 중년 남자가 젓가락으로 테이블을 탁탁 치며 소리쳤습니다. 수지는 황급히 고개를 숙이며 그쪽으로 달려갔습니다. 죄송합니다, 손님. 금방 갈아드릴게요. 땀으로 젖은 앞머리가 눈을 찔러대고 기름때 묻은 앞치마는 천근만근 무겁기만 했습니다. 급한 마음에 달궈진 불판을 집게로 잡으려다 그만 손목 안쪽 살이 불판 모서리에 닿고 말았습니다. 칙! 살 타는 냄새와 함께 끔찍한 고통이 밀려왔습니다. 수지는 저도 모르게 불판을 놓칠 뻔했다가 간신히 다시 잡았습니다. 벌겋게 부어오르는 손목을 부여잡고 주변을 둘러봤지만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다들 제 입에 고기 넣느라 바빴으니까요. 참 야속한 풍경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카운터 쪽에서 남편 영수의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수지는 아픈 손목을 감싸 쥐고 영수에게 다가갔습니다. 영수 씨, 나 손대었어. 너무 아파. 약 좀 줘. 하지만 영수는 수진을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그의 시선은 오로지 옆에 서 있는 미희에게 고정되어 있었거든요. 상간녀 미희의 옷깃에 묻은 먼지를 털어주며 영수가 짜증 섞인 목소리로 대꾸했습니다. 아, 바쁜 거 안 보여? 가서 찬물이나 뿌려. 징징대지 말고. 분위기 깨게 왜 이래 진짜. 정말 기가 막힐 노릇이었습니다. 아내는 화상을 입어 살점이 떨어져 나갈 판인데 남편이란 작자는 불륜녀 옷매무새나 다듬어주고 있다니요. 수진의 눈에 도끼가 서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아니었습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었으니까요. 그때 주방 쪽에서 시어머니 말자가 튀어나왔습니다. 번쩍거리는 비단 한복을 차려입은 말자는 수진을 보자마자 등짝을 후려갈겼습니다. 짝! 매운 손맛이 등짝에 불을 질렀습니다. 너 때문에 내 비싼 한복 버릴 뻔했다. 고기 냄새 풀풀 풍기면서 어디 감히 내 옆에 와. 저리 안 가? 재수없게 진짜. 말자는 수진의 더러워진 앞치마로 자기 한복 소매를 싹싹 문지르더니 혐오스럽다는 듯 수진을 밀쳐냈습니다. 수진은 비틀거리며 뒤로 물러났습니다. 억울함에 눈물이 핑 돌았지만 입술을 꽉 깨물어 삼켰습니다. 어머니, 저도 오늘 며느리로서 인사드려야죠. 하객들도 왔는데. 인사? 네가 인사를 왜 해?
꼴값 떨지 말고 주방 가서 설거지나 해. 너 같은 게 나서면 우리 가게 격 떨어져. 넌 근본이 없어서 눈치도 없니? 없는 집 자식이라고 무시하는 것도 하루 이틀이지. 칠순 잔치날까지 이럴 줄은 몰랐습니다. 말자의 고함 소리에 주변 하객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머, 저 여자가 며느리야? 몰골이 왜 저러냐? 식당 아줌마 아니었어? 세상에, 시어머니 칠순에 저러고 일만 하네. 쯧쯧. 수진을 향한 동정 섞인 비웃음들이 화살처럼 날아와 가슴에 꽂혔습니다. 그 순간 가게 정문이 활짝 열리며 또각또각 경쾌한 하이힐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고기 굽는 소리를 뚫고 선명하게 들리는 그 소리의 주인공은 바로 미희였습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명품으로 휘감은 미희가 들어오자 가게 안의 시선이 집중되었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말자가 그토록 갖고 싶어 했던 최고급 밍크 코트 쇼핑백이 들려 있었거든요. 어머님, 칠순 축하드려요. 늦어서 죄송해요. 이거 구하느라 좀 늦었어요. 미희가 애교 섞인 목소리로 쇼핑백을 건네자 말자의 입이 귀에 걸렸습니다. 아이고, 우리 미희 왔구나. 이게 그 밍크야? 세상에 역시 우리 미희밖에 없다. 내 며느리는 너다, 너야. 말자는 미희를 껴안고 등을 토닥여 주었습니다. 수진이 서 있는 자리는 어둠 속에 묻히고 화려한 조명은 오직 미희만을 비추는 상황이었습니다. 며느리 자리를 돈으로 사고 파는 저 추악한 모습을 보며 수진은 헛구역질이 올라오는 것을 간신히 참았습니다. 자, 여러분 주목해 주세요. 말자가 마이크를 잡고 단상 위로 올라갔습니다. 스피커에서 삐익하는 하울링 소리가 났지만 말자는 아랑곳하지 않고 목청을 높였습니다. 오늘 제 칠순을 빛내줄 진짜 며느리 감을 소개합니다. 우리 가게 복덩이 미희야 어서 와라. 우레와 같은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수지는 멍하니 그 광경을 바라보았습니다. 진짜 며느리? 복덩이? 그럼 나는 대체 뭐란 말입니까? 5년 동안 이 식당 홀바닥을 기어다니며 일해온 나는 고작 고기 냄새나는 식당 아줌마 취급이란 말입니까? 수진이 비틀거리며 가족석 쪽으로 다가가려 하자 영수가 달려와 막아섰습니다. 그러더니 수진이 앉으려던 의자를 발로 뻥 차버렸습니다. 드르륵. 의자가 바닥에 끌리는 날카로운 소리가 수진의 심장을 긁어댔습니다. 넌 눈치가 없냐? 여긴 VIP석이야. 미희 앉을 자리라고. 넌 주방 가서 고기나 더 썰어. 주제 파악 좀 해라, 영수는 미희를 의자에 앉히며 해벌쭉 웃었습니다. 미희는 마치 여왕이라도 된 양 우아하게 다리를 꼬고 앉아 수진을 올려다보았죠. 그리고는 손짓으로 수진을 불렀습니다. 수진이 다가가자 미희가 귓가에 대고 속삭였습니다. 언니, 주제 파악 좀 하세요. 이 가게 곧 제 명의로 바뀔 거거든요. 어머님이 약속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만 좀 질척거리고 나가주세요. 냄새나니까. 그 말을 듣는 순간 수진의 머릿속에서 무언가가 툭 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핑 돌던 눈물도 쏙 들어갔습니다. 더 이상 슬픔도 억울함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오직 차가운 분노만이 가슴 밑바닥에서부터 끌어올랐거든요. 수진은 아무 말 없이 몸을 돌렸습니다. 뒤에서 말자와 영수, 미희의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하하, 호호. 자기들끼리 축배를 들며 행복해 죽겠다는 듯 웃어젖히고 있었죠. 그래, 실컷 웃어더라. 그 웃음이 비명으로 바뀌는 건 한순간일 테니까. 탁탁탁. 경쾌한 계산기 두드리는 소리가 가게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잔치가 무르익자 미희는
아주 자연스럽게 카운터 금고 안쪽에 자리를 잡고 앉아 있었죠. 마치 제 집 안방이라도 되는 양 능숙하게 매출 장부를 넘기며 주인 행세를 하고 있었습니다. 짙은 화장에 명품 옷을 휘감은 그녀가 계산기 두드리는 모습은 영락없이 사장님 포스였습니다. 어머님, 오늘 매출 대박이에요. 이거 다 현금으로 들어온 거 보이세요? 세상에 돈 세다가 손가락이 아플 지경이라니까요. 미희의 호들갑에 시어머니 말자는 입이 귀에 걸렸습니다. 며느리 수진이 5년 동안 뼈 빠지게 일해서 일궈놓은 매출인데 숟가락만 얹은 상간녀가 생색을 내고 있는 꼴이라니. 정말 기가 막힐 노릇이었죠. 수진은 주방 정리를 마치고 퇴근하려 옷을 갈아입고 나왔습니다. 땀 냄새나는 티셔츠 위에 낡은 카디건 하나 걸친 초라한 모습이었습니다. 카운터 앞을 지나가려는데 미희가 수진을 불러 세웠습니다. 언니, 잠깐만요. 미희는 금고에서 5만원권 한 장을 꺼내더니 수진의 발치에 툭 하고 떨어뜨렸습니다. 손으로 건네주는 것도 아니고 마치 거지에게 동전 던져주듯 바닥에 던진 겁니다. 그러고는 허리를 굽히지 않고 반짝이는 구두 앞코로 지폐를 톡톡 쳤습니다. 언니, 오늘 서빙하느라 고생했어요. 이거 오빠가 주는 팁이에요. 냄새나는데 사우나라도 다녀오세요. 어머, 저 싸가지 없는 것 좀 보세요. 팁이라니요. 남의 남편 뺏어간 주제에 본처한테 팁을 줘요? 그것도 바닥에 던지면서요? 그때였습니다. 옆에 있던 남편 영수가 미희의 어깨를 주무르며 거들었습니다. 수진을 벌레 보듯 노려보는 눈빛에는 아내가 모욕당하는 걸 즐기는 듯한 비열함이 가득했습니다. 야, 미희한테 고맙다고 안 해? 너 같은 무능력자 챙겨주는 건 우리 미희뿐이야. 얼른 주워. 그 돈이면 내 일당 치고는 후한 거야. 세상에 남편이라는 작자가 할 소리입니까? 5년을 함께 산 아내한테 무능력자라니요. 가게 굳은 일은 도맡아 했던 사람이 누군데요? 수진의 주먹 쥔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당장이라도 저 낯짝에 뜨거운 국물을 끼얹고 싶었지만 수진은 꾹 참았습니다. 수진은 바닥에 떨어진 5만 원을 줍지 않았습니다. 대신 한 걸음 다가가 구두굽으로 그 빳빳한 지폐를 밟아버렸습니다. 오드득. 구두굽 밑에서 지폐가 구겨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수진은 차가운 눈빛으로 미희를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그 돈 나중에 내 병원비로나 써라. 많이 필요할 테니까. 수진의 서늘한 대사에 미희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하지만 더 가관인 건 시어머니 말자였습니다. 말자는 씩씩거리며 다가오더니 품에서 묵직한 열쇠 꾸러미를 꺼내 미희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짤그랑. 쇳길이 부딪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가게 금고 열쇠부터 창고 열쇠까지 가게의 모든 권한이 담긴 열쇠 꾸러미였습니다. 수진이 보는 앞에서 보란 듯이 권력을 이양한 겁니다. 이제 가게 안주인은 미희다. 수진이 너는 내일 새벽에 와서 불판이나 닦아. 문은 미희한테 열어달라고 하고. 알았어? 이제 대놓고 며느리 취급도 안 하겠다는 선언이었습니다. 영수는 한술 더 떴습니다. 200명 하객이 다 듣도록 큰 소리로 고함을 질렀습니다. 저게 미쳤나? 야, 너 당장 짐 싸서 나가. 이혼이야. 위자료 한 푼도 없을 줄 알아. 너 같은 거 꼴도 보기 싫으니까 당장 꺼져. 하객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 쫓겨나나 봐. 위자료도 못 받는데? 불쌍해서 어쩌나. 하지만 수진은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저런 인간들과 말 섞을 가치도 없었으니까요. 쾅! 가게 문이 닫히며 내부의 시끄러운 소음이 차단되었습니다. 가게 밖은 어둠이 짙게 깔려 있었습니다.
수지는 깊은 숨을 내쉬며 주차장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어둠 속에서 검은색 고급 세단 한 대가 비상등을 깜빡이며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이 회장이 보낸 차였습니다. 수진이 차에 타자마자 비서실장이 90도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사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차 안은 아늑하고 조용했습니다. 수지는 냄새나는 낡은 옷을 벗어던지고 준비된 명품 정장으로 갈아입었습니다. 비서실장이 건넨 차가운 물수건으로 손목의 화상 자국을 닦아내며 수지는 백미러 속 자신의 눈을 노려보았습니다. 그 눈빛은 더 이상 순에 빠진 며느리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수지는 태블릿 PC를 켰습니다. 화면 속에는 방금 나온 가게 내부의 CCTV 영상이 실시간으로 중계되고 있었습니다. 미희와 영수가 서로 껴안고 낄낄거리는 모습이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증거는 차고 넘치네. 위자료 청구액 최대로 잡아주세요. 아주 뼈를 발라버리게. 수진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그리고 가방에서 서류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임대차 계약서 원본이었습니다. 임대인 란에 적힌 이름 이수진. 수진은 빨간 펜을 꺼내 계약서 하단 특약사항의 밑줄을 그었습니다. 슥. 종이 위에 펜이 미끄러지는 소리가 마치 칼날이 스치는 소리 같았습니다. 제10조 품위 유지 위반 및 불법 행위 적발 시 즉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새벽 5시 동의 트기 직전 수지는 잠들지 않고 변호사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내일 점심 장사 시작할 때 들어가세요. 사람 제일 많을 때 개망신을 줘야 정신을 차리죠. 전송 버튼을 누르는 수진의 입가에 싸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시댁 식구들은 콧노래를 부르며 가게 앞에 도착했습니다. 영수와 말자는 오늘 점심 예약 꽉 찼다며 신나서 떠들고 있었습니다. 그들 눈앞에 닥칠 재앙은 꿈에도 모른 채 말이죠. 드르륵 쾅. 가게 철문이 열리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울렸습니다. 마치 단두대에 칼날이 올라가는 소리처럼요. 자, 이제 그들의 마지막 영업이 시작될 시간이었습니다. 따르릉, 따르릉. 아침부터 수진의 핸드폰이 불이 나게 울려댔습니다. 발신자는 시어머니. 안 봐도 뻔했습니다. 점심 장사 준비해야 하는데 일꾼이 없으니 난리가 난 거겠죠. 수지는 받지 않고 그냥 두었습니다. 그러자 이번엔 음성 메시지가 날아왔습니다. 야, 너 어디야? 지금 시간이 몇 시인데 출근을 안 해. 네가 빠지면 서빙은 누가 하라고? 당장 튀어오지 못해? 너 때문에 오늘 점심 장사 망치면 손해배상 청구할 거야. 어디서 배워먹은 버르장머리야. 스피커폰 너머로 들리는 말자의 목소리는 악에 받쳐 있었습니다. 어제 그렇게 모욕을 주고 쫓아내놓고 다음 날 아침이면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와서 일하라는 신보라니요. 정말 뻔뻔함이 하늘을 찌르는 인간들이었습니다. 띵동. 이번엔 문자 메시지 알림음이 울렸습니다. 남편 영수였습니다. 문자를 확인한 수진의 입가에 헛웃음이 터졌습니다. 사진 한 장이 첨부되어 있었는데 다름 아닌 이혼 합의서였습니다. 위자료 영원, 재산 분할 포기 각서, 내용은 더 가관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협박 문자. 좋은 말할 때 와서 도장 찍어. 안 그러면 내 친정집 찾아가서 깽판 놓는다. 늙으신 장인어른 쓰러지는 꼴 보고 싶어? 빈몸으로 왔으니 빈몸으로 나가. 그게 도리야.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왔습니다. 친정 부모님을 들먹이며 협박이라니요. 5년 동안 사위 노릇 한 번 제대로 한 적 없으면서 이제 와서 장인어른 건강을 걱정하는 척하며 협박 도구로 삼다니요. 수지는 더 이상 참을 이유가 없었습니다.
달그락. 수지는 우아하게 커피잔을 내려놓았습니다. 호텔 스위트룸의 창밖으로 서울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였습니다. 5년 동안 갇혀 살았던 그 지긋지긋한 가게와는 차원이 다른 풍경이었죠. 수지는 핸드폰 화면 속 영수의 이름을 꾹 눌렀습니다. 그리고 가차없이 수신 차단 버튼을 눌렀습니다. 뚜뚜. 이제 그들의 목소리를 들을 일은 영원히 없을 겁니다. 법정에서 판사가 내리는 판결문 외에는요. 수지는 전신 거울 앞에 섰습니다. 몸에 딱 맞는 최고급 블랙 정장의 키릴. 머리는 단정하게 묶어 올리고 얼굴에는 차가운 선글라스를 꼈습니다. 마치 전쟁터에 나가는 장수의 갑옷처럼 그녀의 모습은 비장했습니다. 가시죠. 내 건물 청소하러. 수진이 나지막이 중얼거리며 방문을 나섰습니다. 호텔 로비에는 이미 지원군들이 도착해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3대 로펌 소속 베테랑 변호사 3명과 덩치 큰 경호원 5명. 그들이 수진을 보자마자 일제히 허리를 90도로 숙여 인사했습니다. 이사님, 준비 완료되었습니다. 로비에 있던 사람들이 웅성거리며 쳐다볼 정도로 위압감이 대단했습니다. 수지는 그들의 호의를 받으며 검은색 세단에 올랐습니다. 자, 이제 쇼타임입니다. 점심시간 마포구에 위치한 최간의 푸드 본점은 손님들로 발 디딜 틈이 없었습니다. 치익. 여기저기서 고기 굽는 연기가 피어오르고 주문 벨 소리가 띵동띵동 쉴 새 없이 울렸습니다. 맛집으로 소문난 탓에 가게 밖에는 대기줄까지 길게 늘어서 있었죠. 카운터에는 시어머니 말자가 앉아 돈을 세고 있었고 그 옆에는 미희가 서서 사모님 놀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저 3번 테이블 단골인데 서비스 음료수 하나 줄까요? 아이고, 우리 며느리 사장님 다 됐네. 맘대로 해. 우리 미희 하고 싶은 거 다 해. 말자는 미희의 엉덩이를 두드려주며 깔깔거렸습니다. 며느리 수진이 없으니 가게가 안 돌아갈 줄 알았는데 알바생들을 닥달해서 어떻게든 꾸려나가고 있었던 겁니다. 그들은 수진이 없어도 안이 없어서 더 행복해 보였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쾅! 가게 정문이 부서져라 열리며 굉음이 울려 퍼졌습니다. 식당 안에 시끌벅적하던 소음이 일순간 정지했습니다. 고기를 굽던 손님들도 서빙하던 직원들도 모두 입을 벌린 채 문 쪽을 쳐다보았습니다. 검은 양복을 입은 건장한 남자들이 우르르 가게 안으로 들이닥쳤습니다. 그들의 표정은 살벌하기 그지없었습니다. 경호팀장이 가게 한가운데 서서 우렁차게 소리쳤습니다. 지금부터 영업 종료합니다. 다들 나가주세요. 식대는 안 받습니다. 당장 나가주세요. 손님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뭐야, 밥 먹는데 나가라니? 조폭이야? 돈 안 받는데? 그냥 나가자. 겁을 먹은 손님들이 하나둘씩 자리를 뜨기 시작했습니다. 주방에서 고기를 썰던 영수가 고기 가위를 든 채 튀어나왔습니다. 누구야? 남의 영업장에서 뭐 하는 짓이야? 당신들 뭐야? 영업 방해로 경찰 부를 거야. 썩 안 나가? 영수가 가위를 휘두르며 악을 썼지만 경호원들은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영수를 비웃듯 양옆으로 길을 터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로 또각또각 날카로운 하이힐 소리가 정적을 깨며 들려왔습니다. 연기 자욱한 가게 안으로 한 여자가 천천히 걸어 들어왔습니다. 후광이 비치듯 당당한 걸음걸이였습니다. 수진이었습니다. 하지만 어제의 그 꼬질꼬질한 식당 아줌마가 아니었습니다. 명품 정장을 빼입고 선글라스를 낀 도도한 건물주의 모습이었습니다. 영수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설마 수진인가? 에이, 설마.
저 여자가 저런 옷을 입을 리가 없지. 하지만 가까이 다가올수록 익숙한 얼굴이 드러났습니다. 수지는 영수 코앞까지 다가와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쓰고 있던 선글라스를 천천히 벗었습니다. 차가운 눈빛이 영수를 꿰뚫어 보았습니다. 영수의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수진이 너. 수진은 입꼬리를 살짝 올리며 싸늘하게 웃었습니다. 손님 다 내쫓아서 어쩌나? 이제 장사 못할 텐데. 그녀의 한마디는 사형 선고와도 같았습니다. 탁! 둔탁한 소리와 함께 영수의 가슴팍에 노란 대봉투가 날아와 꽂혔습니다. 수진의 뒤에 서 있던 변호사가 던진 것이었습니다. 봉투 입구가 열리며 하얀 A4 용지들이 바닥에 어지럽게 흩어졌습니다. 영수는 얼떨결에 바닥에 떨어진 종이를 주워들었습니다. 맨 위에 적힌 굵은 글씨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법인 임대차 계약 해지 통보서, 그리고 그 밑에 깔린 또 다른 서류, 불법 건축물 철거 명령서. 영수는 헛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상황 파악이 전혀 안 된 눈치였습니다. 아, 참나. 임대차 해지? 이게 뭔 개소리야? 야, 너네 사기 다니지? 우리 건물주님 미국에 계시거든? 얼굴 한 번 본 적 없지만 대리인이랑 계약 다 했어. 어디서 감히 사기를 쳐? 영수는 종이를 구겨서 변호사 얼굴에 다시 던지려 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변호사가 품에서 또 다른 서류 한 장을 꺼내 영수의 코앞에 들이밀었습니다. 부동산 등기부등본. 눈이 있으면 똑바로 보십시오. 여기 소유주란에 적힌 이름. 영수의 시선이 서류를 따라갔습니다. 소유주 이수진. 그리고 그 옆에 적힌 주민등록번호 앞자리. 너무나 익숙한 번호였습니다. 5년 동안 같이 살았던 아내, 수진의 주민번호였습니다. 본인 와이프 주민번호도 모르십니까? 여기 소유주 이수진 씨, 당신 법적 아내 맞습니다. 이 건물 3년 전부터 이수진 씨 명의였습니다. 변호사의 말이 가게 안에 쩌렁쩌렁 울렸습니다. 순간 영수의 눈동자가 지진이라도 난 듯 심하게 흔들렸습니다. 입은 뻐끔거렸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변해버린 겁니다. 수진? 네가 건물주라고? 쿵. 카운터 쪽에서 둔탁한 소리가 났습니다. 시어머니 말자가 비명을 지르며 엉덩방아를 찌은 겁니다. 말자는 바들바들 떨리는 손으로 카운터를 잡고 일어나려 했지만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수진이? 우리 며느리 수진이? 걔가 건물주라고? 말도 안 돼. 걔는 고아잖아. 돈 한 푼 없는 거지잖아. 말자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자신의 뺨을 때렸습니다. 꾸미길 바랐겠죠. 5년 동안 식모처럼 부려먹고 어제 칠순 잔치에서 개처럼 쫓아낸 며느리가 자신들의 생사여 탈권을 쥔 건물주라니요. 이건 악몽이어야 했습니다. 옆에 있던 상간녀 미희의 얼굴은 흑빛으로 변했습니다. 미희는 수진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휘감은 명품과 뒤에 도열한 변호사들을 번갈아 보았습니다. 짝퉁이 아니었습니다. 진짜 재벌의 아우라였습니다. 미희는 공포에 질려 영수의 팔을 마구 흔들었습니다. 오빠, 이거 진짜야? 오빠네 가게라며. 건물주 아들이라며. 그래서 나한테 큰 소리 쳤잖아. 근데 이게 뭐야? 우리가 세입자였어? 미희의 목소리가 찢어질 듯 날카로웠습니다. 건물주 며느리 자리를 뺏은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호랑이 굴에 제 발로 들어온 꼴이었으니까요. 수지는 그런 그들의 꼴을 보며 피식 웃었습니다. 그리고 가게 안을 천천히 둘러보며 차갑게 통보했습니다. 이번 달 말까지 비워. 하루라도 늦으면 강제 집행 들어갈 거야.
그리고 가게 뒤편에 불법 증축한 테라스, 그거 싹 다 철거해. 원상복구 안 해놓으면 보증금에서 싹 다 깔 거야. 10원 한 장 못 건질 줄 알아. 수진의 목소리에는 자비란 없었습니다. 그제야 정신이 든 영수가 수진에게 달려들었습니다. 방금 전까지 이혼하자며 으름장을 놓던 기세는 온데간데 없고 비굴하기 짝이 없는 표정이었습니다. 여보, 아니, 수진 씨, 이게 어떻게 된 거야? 몰래 카메라야? 나 좀 봐봐. 우리가 부부 사이에 왜 이래? 말로 하자, 응? 영수가 수진의 팔을 잡으려 손을 뻗었습니다. 철서? 옆에 있던 경호원이 영수의 손목을 거칠게 쳐냈습니다. 뼈가 부러질 듯한 강타였습니다. 영수는 악소리를 내며 손목을 부여잡았습니다. 의뢰인 몸에 손대지 마십시오. 접근 금지입니다. 경호원의 살벌한 경고에 영수는 더 이상 다가가지 못하고 뒷걸음질 쳤습니다. 수지는 영수를 벌레 보듯 쳐다보았습니다. 경멸과 조소가 가득한 눈빛이었습니다. 부부? 누가 부부야? 너랑 나는 이제 채권자와 채무자야. 그리고 건물주와 악성 세입자고. 수지는 미련 없이 뒤돌아섰습니다. 또각또각 하이힐 소리가 멀어져 갔습니다. 더 할 말 있으면 내 변호사한테 해. 난 바빠서. 아, 그리고 너네. 가게 문 앞에서 멈춰 선 수진이 고개만 돌려 마지막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내 가게에서 고기 냄새 피우지 마. 역겨우니까. 수진과 변호사들이 썰물처럼 빠져나간 가게 안. 덩그러니 남겨진 영수와 말자, 그리고 미인은 서로를 쳐다보며 망연자실했습니다.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멍하니 서 있을 뿐이었죠. 치익. 주인 일은 불판 위에서 뒤집지 못한 고기가 새카맣게 타들어가는 소리만이 가게 안에 가득 찼습니다. 마치 그들의 새카맣게 타버린 속마음처럼 말이죠. 한편 가게에 홀로 남겨진 미희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영수와 말자가 동사무소로 간 사이 미희는 재빨리 카운터 금고를 열었습니다. 오빠 인생 끝났네. 건물주 아들은커녕 빚쟁이 아들이잖아. 나까지 죽을 순 없지. 미희는 금고 안에 있던 현금 시제와 수표들을 모조리 챙겨 자신의 명품 가방에 쓸어 담았습니다. 사랑? 그런 건 돈 앞에서 휴지 조각보다 가벼운 것이었으니까요. 그때 주방장과 서빙 이모들이 앞치마를 벗어던지고 카운터로 몰려왔습니다. 아가씨, 대표님 어디 갔어? 우리 그만둘 거니까 대표님 오면 전해내. 갑자기 다들 왜 그러세요? 가게 망하게 생겼는데 여기 붙어 있게 생겼어? 이번 달 월급 오늘 당장 정산해 달라고 해. 안 그러면 노동청에 찌를 거니까. 재수옴 붙었네. 직원들은 욕을 뱉으며 가게를 나가버렸습니다. 텅 빈 가게에는 정막만이 감돌았습니다. 동사무소에서 돌아온 영수는 미친 듯이 수진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수진아, 여보, 제발 전화 좀 받아. 내가 잘못했어. 오해가 있어. 하지만 수화기 너머에서는 고객의 요청으로 착신이 금지된 번호입니다라는 차가운 기계음만 들려올 뿐이었습니다. 카톡을 보내도 일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영수는 머리를 쥐어뜯으며 괴로워했습니다. 따르릉. 그때 가게 전화가 울렸습니다. 영수는 혹시나 수진일까 싶어 급하게 수화기를 들었습니다. 여보세요? 수진이니? 아니요. 카드사입니다. 최영수 대표님 되시죠? 네. 그런데요? 법원 가압류 결정문이 접수돼서 안내드립니다. 채권자 이수진님의 요청으로 오늘부로 귀하의 법인 계좌가 전액 동결됐습니다. 어음 결제도 막혔습니다. 뭐라고요? 정지라뇨?
당장 내일 고기 들어올 돈 결제해야 하는데. 죄송합니다. 법적 절차라 저희도 어쩔 수 없습니다. 뚝. 전화가 끊겼습니다. 영수는 수화기를 든 채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돈줄이 막혀버린 겁니다. 당장 현금이 없으면 고기도 술도 들여올 수 없었습니다. 장사는 끝난 거나 다름없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가게 문이 열리더니 관리사무소 소장이 들어왔습니다. 손에는 빨간 딱지와 공구 가방이 들려 있었습니다. 최표돼 있네. 잘 됐구먼. 소장님 무슨 일이세요? 관리비 3개월 연체된 거 알지? 원래는 좀 봐주려고 했는데 건물주 쪽에서 내용 증명이 왔어. 원칙대로 하라고. 봐주다가 나까지 잘리게 생겼어. 소장님, 딱 하루만 시간을 주세요. 안 돼. 지시사항이야. 내일부터 전기, 수도 다 끊습니다. 냉장고 안에 있는 거 다 비우슈. 다 썩을 테니까. 소장은 두꺼비 집을 열더니 가차없이 차단기를 내려버렸습니다. 순간 가게 안을 윙윙대며 돌아가던 대형 냉장고 모터 소리가 뚝 끊겼습니다. 환풍기도 멈췄습니다. 가게 안은 순식간에 칠흑 같은 어둠에 휩싸였습니다. 어둠 속에 갇힌 영수와 말자, 그리고 구석에서 가방을 끌어안고 있는 미희. 냉장고 안에서 고기가 녹아 핏물이 떨어지는 소리가 똑똑 들려왔습니다. 마치 그들의 희망이 녹아내리는 소리 같았습니다. 영수는 바닥에 주저앉아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진짜 다 끝났어. 하지만 아직 끝이 아니었습니다. 수진의 복수는 이제 겨우 시작이었으니까요. 어둠이 내려앉은 최간의 푸드 본점. 전기가 끊겨 칠흑 같은 어둠 속에 잠겨 있었습니다. 영수와 말자는 가게 구석 쪽방에서 지쳐 잠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단 한 사람, 미희는 잠들지 않았습니다. 달그락. 고요한 가게 안에 가방 짚어 올리는 소리가 작게 울렸습니다. 미희는 낮에 영수 몰래 금고에서 털어낸 현금 다발과 폐물들을 챙겨 넣은 명품 가방을 어깨에 맸습니다. 핸드폰 불빛에 비친 그녀의 얼굴에는 영수에 대한 애정 따위는 1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오직 탐욕과 경멸뿐이었죠. 미희는 조심스럽게 가게 뒷문으로 향했습니다. 너 지금 뭐 하는 짓이야? 등 뒤에서 서늘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잠기가 밝은 말자가 깬 것입니다. 말자는 핸드폰 플래시를 비추며 미희를 노려보았습니다. 미희의 어깨에 메어진 빵빵한 가방, 그리고 도둑고양이처럼 나가는 뒷모습. 상황 파악은 순식간에 끝났습니다. 그 가방 뭐야? 너 지금 내 돈 들고 튀는 거야? 말자가 소리치며 달려들었습니다. 들켜버린 미희는 더 이상 내숭을 떨지 않았습니다. 표정이 싹 바뀌더니 말자를 비웃었습니다. 비켜요, 할망구. 망한 집구석에 내가 왜 붙어 있어? 이거 내 퇴직금이자 정신적 피해 보상금이야. 그동안 비위 맞춰주느라 토 나오는 줄 알았네. 뭐, 할망구, 이 도둑년이. 말자가 미희의 긴 머리채를 휘어잡았습니다. 아, 이거 안 나? 늙은 게 힘만 세가지고. 우당탕? 두 여자는 바닥을 구르며 엉겨붙었습니다. 의자가 넘어지고 집기들이 부서지는 소리가 요란하게 났습니다. 말자는 돈 가방을 뺏으려 안간힘을 썼고 미희는 말자를 떼어내려 발버둥 쳤습니다. 엄마, 미희야, 왜들 이래? 소란에 깬 영수가 속옷 차림으로 뛰쳐나왔습니다. 영수는 바닥에 뒹구는 두 여자를 보고 기겁했습니다. 그러더니 본능적으로 말자를 밀쳐냈습니다. 엄마, 미희 아프잖아. 뭐 하는 거야? 아들에게 밀쳐진 말자는 벽에 부딪히며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폐륜도 이런 폐륜이 없었습니다.
영수는 미희를 일으켜 세우며 걱정스레 물었습니다. 미희야, 괜찮아? 어디 다친 데 없어? 짝! 날카로운 파열음이 영수의 고막을 때렸습니다. 미희가 영수의 뺨을 풀스윙으로 올려붙인 겁니다. 영수는 얼얼한 뺨을 감싸쥐고 멍하니 미희를 쳐다보았습니다. 미희야? 정신 차려. 이 등신아. 나 아픈 게 문제야? 너네 집구석 망한 게 문제지. 건물주 아들. 웃기고 있네. 넌 그냥 빈대야. 주제 파악 좀 해. 미희는 영수에게 침을 뱉듯 독설을 퍼부었습니다. 영수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방금 전까지 자기 품에 안겨 오빠뿐이야라며 콧소리를 내던 여자가 맞나 싶었습니다. 미희는 가방 앞주머니에서 꼬깃꼬깃해진 서류 뭉치를 꺼내 영수의 얼굴에 던졌습니다. 낮에 퀵서비스로 받은 상간녀 위자료 청구 소송장과 급여 가압류 통지서였습니다. 너 때문에 나까지 소송 걸렸잖아. 내 마누라가 나한테 위자료 5천만 원 내놓으래. 내 법인 카드랑 개인 계좌까지 싹 다 막혔어. 내 인생 책임질 거야? 네가 무슨 능력으로? 종이들이 영수의 얼굴을 때리고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영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능력도 돈도 없는 자신에게 미희가 붙어 있을 이유는 없었으니까요. 에이, 재수옴 붙었어. 미희는 멍해진 영수의 정강이를 하이힐 굽으로 걷어찼습니다. 퍽! 영수가 비명을 지르며 주저앉았습니다. 미희는 그 틈을 타 현금 가방을 챙겨 들고 가게 문을 박차고 나갔습니다. 긱! 멀리서 택시 잡는 소리가 들리고 곧이어 차 떠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미희는 그렇게 영수의 마지막 남은 재산과 자존심을 들고 날라버렸습니다. 가게 안에는 다시 정적만이 감돌았습니다. 텅 빈 금고, 난장판이 된 홀, 헝클어진 머리의 말자, 그리고 뺨을 맞고 멍해진 영수. 말자가 바닥을 치며 오열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고, 내 돈, 내 며느리, 다 잃었어. 내가 미쳤지. 내가 눈이 멀어서 굴러들어온 복을 걷어차고 저런 꽃뱀을 들이다니. 아이고. 말자의 통곡 소리가 어둠 속에서 공허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영수는 무릎을 꿇은 채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후회해도 이미 늦은 돌이킬 수 없는 밤이었습니다. 같은 시각 가게 건너편 골목에 주차된 검은 세단 안. 수지는 태블릿 PC 화면으로 이 모든 난장판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적외선 카메라 모드라 어둠 속에서도 그들의 추태가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꼴꼴꼴. 수지는 와인잔에 붉은 와인을 따랐습니다. 입가에는 서늘한 미소가 걸려 있었습니다. 걔들끼리 잘 싸우네. 팝콘이라도 사올 걸 그랬나? 수지는 와인을 한 모금 마시며 화면 속 말자의 오열하는 모습을 감상했습니다. 5년 동안 자신이 흘렸던 눈물에 비하면 저건 아직 예고편에 불과했으니까요. 약속한 3일 뒤 아침 최간의 푸드 본점. 아픈 전쟁터를 방불케 했습니다. 쿠르릉. 땅을 울리는 중장비 엔진. 소리가 골목을 가득 메웠습니다. 집채만 한 노란색 포크레인 2대가 가게를 향해 거대한 집게발을 쳐들고 있었고 험상궂게 생긴 철거 용역 10여 명이 해머와 빠르를 들고 대기 중이었습니다. 작업 시작합시다. 민원 들어오니까 빨리 밀어버려. 용역 반장의 지시에 인부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타겟은 가게 뒤편에 있는 야외 테라스였습니다. 영수가 우리 가게의 랜드마크라며 수천만 원을 들여 불법 증축한 공간이었죠. 구청에 신고도 안 하고 멋대로 지어 올려 짭짤한 매출을 올려주던 그 효자 공간이 오늘 처형대 위에 오른 겁니다. 안 돼. 절대 안 돼.
영수가 맨발로 뛰쳐나와 테라스 기둥을 껴안았습니다. 며칠 사이 수염이 덥수룩하게 자라 꼴이 말이 아니었습니다. 여기 내 피 같은 돈 들어간 데야. 못 부숴.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엔 절대 안 돼. 배째라, 배째. 영수는 악을 쓰며 포크레인 앞을 막아섰습니다. 하지만 용역 반장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다가가 영수의 멱살을 잡고 질질 끌어냈습니다. 아저씨, 상황 파악 안 돼? 이거 법원 집행관 입회하에 하는 거야. 공무집행 방해로 철창 가고 싶어? 비키라고. 질질질. 영수는 힘없이 바닥에 패대기 쳐졌습니다. 반장의 손짓에 포크레인 기사가 레버를 당겼습니다. 우지끈, 콰직. 거대한 집게발이 테라스 지붕을 내리찍자 나무 데크가 비명을 지르듯 쪼개졌습니다. 영수가 애지중지하며 리스치를 했던 기둥들이 힘없이 꺾여 나갔습니다. 아, 내 가게, 내 테라스. 영수는 바닥을 치며 절규했지만 중장비 소음에 묻혀 들리지 않았습니다. 챙그랑. 철거 과정에서 튀어오른 나무 파편이 가게 통유리창을 때렸습니다. 유리창이 와장창 깨지며 파편이 사방으로 튀었습니다. 훤히 뚫린 유리창 너머로 난장판이 된 가게 내부가 적나라하게 드러났습니다. 한때는 손님들로 북적였던 그곳이 이제는 폐가나 다름없는 몰골이었습니다. 그때 양복 입은 구청 직원이 다가와 넋이 나간 말자 앞에 종이 한 장을 내밀었습니다. 김말자 씨 되시죠? 불법 증축 이행강제금 및 과태료 고지서입니다. 뭐? 라고요? 총 3천만 원입니다. 이번 주 내로 납부 안 하시면 살고 계신 집까지 재산 압류 들어갑니다. 여기 사인하세요. 말자는 고지서에 적힌 3천만이라는 숫자를 보고 눈이 뒤집혔습니다. 가게도 뺏기게 생겼는데 빚까지 3천만 원이 생긴 겁니다. 아이고, 사람 살려. 나 죽네. 건물주가 사람 죽인다. 말자는 뒷목을 잡고 쓰러졌습니다. 거품을 물고 바닥을 구르며 통곡했지만 아무도 그녀를 동정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동네 사람들이 하나둘씩 몰려와 그 광경을 구경했습니다. 저 집 며느리 쫓아내더니 꼴 좋다. 천벌 받은 거야. 건물주한테 개기다가 망했대. 쯧쯧, 주제를 알아야지. 어쩐지 불법으로 장사하더라니. 쌤통이다. 사람들의 수군거림과 비웃음이 영수와 말자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반나절 만에 테라스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그 자리에는 부서진 나무 조각들과 쓰레기 더미만이 산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후, 먼지 날리는 바람 소리만이 휑한 공터를 채웠습니다. 영수는 먼지 구덩이 속에 주저앉아 멍하니 허공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손에는 부러진 나무 조각 하나가 들려 있었습니다. 화려했던 영광의 시대는 끝났습니다. 이제 그에게 남은 건 빚더미와 처참한 현실뿐이었습니다. 철거 반장이 일을 마치고 돌아가며 영수에게 명함 한 장을 툭 던졌습니다. 철거 비용이랑 폐기물 처리비 500만 원 청구될 겁니다. 건물주가 보증금에서 깐다니까 그리 아쉬우. 수고. 트럭들이 떠나고 폐허가 된 가게 앞에 남겨진 모자. 그들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졌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인생에도 짙은 어둠이 깔리기 시작했습니다. 갈 곳을 잃은 영수와 말자는 수소문 끝에 수진의 본가를 알아냈습니다. 강남에서도 가장 비싼 부촌, 높은 담벼락으로 둘러싸인 대저택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대문 앞에 쭈그리고 앉아 하염없이 수진을 기다렸습니다. 며칠 동안 씻지도 못해 꼴은 노숙자와 다름없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코를 막고 피해갈 정도였죠. 쿠르릉 쾅.
설상가상으로 하늘이 시커멓게 변하더니 천둥 번개와 함께 장대비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우산도 없는 두 사람은 처마 밑에 웅크리고 앉아 비를 쫄딱 맞아야 했습니다. 뼈까지 시려오는 추위에 말자는 덜덜 떨며 영수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영수야, 나 추워. 집에 가고 싶어. 엄마, 조금만 참아. 수진이 오면 빌어야지. 가게 되찾아야지. 영수의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돌아갈 집은 없었습니다. 사업장 보증금까지 묶여서 길거리에 나앉게 생겼으니까요. 부항. 저녁 늦은 시각 어둠을 가르고 검은색 고급 세단 한 대가 라이트를 켜고 들어왔습니다. 수진이 탄 차였습니다. 왔다. 수진이다. 영수는 벌떡 일어나 빗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차 앞을 가로막고 보닛을 미친 듯이 두드렸습니다. 쾅쾅쾅. 수진아. 여보. 나야. 영수야. 문 좀 열어봐. 제발. 운전기사가 놀라 급브레이크를 밟았습니다. 기사가 내려서 영수를 떼어내려 하자 뒷좌석에서 수진이 손짓을 했습니다. 지잉. 차창이 반쯤 내려가고 무표정한 수진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따뜻하고 쾌적한 차 안에서 비에 젖은 생쥐꼴이 된 두 사람을 차갑게 내려다보았습니다. 첨벙. 말자가 빗물이 고인 웅덩이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흙탕물이 튀어 한복 치마가 엉망이 되었지만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말자는 아스팔트 바닥에 머리를 쿵쿵 찌우며 빌기 시작했습니다. 아가, 수진아, 내가 죽을 죄를 졌다. 내가 미쳤었어. 노망이 났었어. 제발 우리 가게만 살려다오. 내가 평생 내 종처럼 살게. 시키는 거 다 할게. 밥도 하고 빨래도 하고 다 할게. 말자의 울음소리가 빗소리에 섞여 처절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그토록 고고한 척하던 시어머니가 며느리 발밑에 엎드려 비는 꼴이라니요. 하지만 수진의 반응은 싸늘했습니다. 피식 헛웃음을 터뜨리며 말했습니다. 종, 필요 없어요. 우리 집에 요리 잘하는 도우미 아주머니 계시거든요. 그리고 아줌마 요리 더럽게 못하잖아요. 냄새나서 싫어요. 수진의 독설에 말자는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이번엔 영수가 무릎을 꿇고 애원했습니다. 여보, 한 번만 기회를 줘. 우리 사랑했잖아. 5년 동안 행복했잖아. 내가 다 고칠게. 미희 그년이랑은 끝났어. 맹세해. 사랑? 웃기고 있네. 수지는 영수를 벌레 보듯 쳐다보았습니다. 너 미희랑 벤츠 산다며. 건물주 아들 노릇하느라 재밌었지? 가서 미희한테 사달라고 해. 왜 나한테 와서 구걸이야? 찌질하게. 수진아, 제발. 한 번만 더 내 눈에 띄면 그땐 스토킹으로 경찰에 신고할 거야. 아, 그리고 내일 법원에서 보자. 위자료 5천만 원 현금으로 준비해와. 없으면 몸으로 때우던가. 수지는 차갑게 창문을 올려버렸습니다. 지잉. 닫히는 창문 틈으로 영수와 말자의 절규가 들려왔지만 수지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인터폰으로 경비실에 지시했습니다. 여기 대문 앞에 노숙자들이 와서 행패 부리네요. 좀 치워주세요. 주거 침입으로 경찰 신고도 하시고요. 기익, 쾅. 육중한 대문이 닫히며 수진의 차는 저택 안으로 사라졌습니다. 굳게 닫힌 철문 앞에서 영수와 말자는 빗물과 눈물로 범벅이 된 채 주저앉았습니다. 아이고, 아이고. 그들의 통곡 소리는 거세지는 빗줄기 속에 묻혀 누구에게도 닿지 못했습니다. 하늘도 그들을 버린 듯 비는 밤새도록 그치지 않았습니다. 이혼 재판 당일 법원 복도는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또각또각
경쾌한 구두 소리와 함께 수진이 등장했습니다. 눈부신 화이트 슈트를 입은 그녀는 마치 개선장군처럼 당당했습니다. 반면 피고석에 앉은 영수의 몰골은 처참했습니다. 며칠 동안 노숙을 한 탓에 머리는 떡지고 수염은 덥수룩했습니다. 한때 대표님 소리 듣던 패기는 온데간데 없고 죄인처럼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죠. 재판이 시작되자 수진 측 변호사가 증거 꾸러미를 제출했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피고의 유책 사유를 입증할 증거들입니다. 법정 스크린에 가게 CCTV 영상이 재생되었습니다. 영수와 미희가 껴안고 낄낄거리는 모습, 수진을 밀치고 모욕하는 장면들이 고화질로 흘러나왔습니다. 그리고 결정타, 시어머니 말자의 폭언 녹음 파일이 재생되었습니다. 야, 이 거지 같은 년아. 어디서 굴러먹던 게 감히 내 아들을 넘봐? 밥값도 못하는 주제에. 스피커를 타고 흘러나오는 쌍욕에 판사의 미간이 찌푸려졌습니다. 방청석에 앉아있던 말자는 얼굴이 시뻘개져서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피고 최영수는 원고 이수진에게 위자료 5천만 원을 지급하라. 또한 재산분할 청구는 기각한다. 이혼을 확정한다. 판사의 주문 낭독이 끝나자마자 영수는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제 3분할이 기각이라니요. 저도 그 가게에서 5년을 일했는데요. 영수가 항변했지만 판사는 냉정했습니다. 피고는 혼인 기간 내내 부정행위를 저질렀고 경제적 기여도 또한 입증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원고의 재산을 침해한 정황이 명백합니다. 탕탕탕. 재판이 끝났음을 알리는 의사봉 소리가 울렸습니다. 하지만 영수에게 닥친 불행은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철컥. 법정 문이 열리고 제복 입은 경찰 2명이 들어왔습니다. 최영수 씨 되십니까? 네. 그런데요. 당신을 법인 자금 횡령 및 탈세 혐의, 그리고 사문서 위조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체포요? 제가 뭘 했다고요? 법인 매출 50억 원 누락하고 세금 포탈하셨죠? 그리고 부인 명의 도용해서 몰래 대출받으려다 걸린 거 증거 다 나왔습니다. 서로 가서 얘기합시다. 철컥. 영수의 손목에 차가운 수갑이 채워졌습니다. 영수는 사색이 되어 발버둥 쳤습니다. 아니야. 오해야. 엄마, 변호사 불러줘. 나 감옥 가기 싫어. 방청석에 있던 말자가 그 모습을 보고 비명을 질렀습니다. 내 아들 잡아가지 마. 우리 영수가 뭘 잘못했다고 그래. 이거 나. 말자가 경찰에게 달려들려다 뒷목을 잡고 쓰러졌습니다. 쿵. 어머니, 엄마. 영수가 울부짖었지만 경찰들은 그를 끌고 나갔습니다. 쓰러진 말자는 거품을 물고 경련을 일으켰습니다. 구급대원들이 들것을 들고 달려왔습니다. 비키세요. 뇌출혈 의심 환자입니다. 수지는 그 아수라장을 차갑게 지켜보았습니다. 동정심 따위는 들지 않았습니다. 인과응보, 뿌린 대로 거두는 법이니까요. 동시에 영수의 모든 재산에 압류가 들어갔습니다. 타고 다니던 외제차, 입고 있던 명품 양복, 심지어 손목에 찬 시계까지 빨간 딱지가 붙거나 압수되었습니다. 영수의 통장은 영원이 되었고 신용불량자로 등재되었다는 문자가 빗발쳤습니다. 위잉위잉. 경찰차 사이렌 소리가 법원 주차장을 가득 메웠습니다. 영수는 경찰차 뒷좌석에 구겨지듯 태워졌습니다. 창밖으로 멀어지는 수진의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화이트 슈트를 입고 햇살 속으로 걸어가는 그녀는 너무나 눈부시고 자유로워 보였습니다. 수진아, 여보, 내가 잘못했어. 한 번만 살려줘. 수진아. 영수는 창문에 머리를 박으며 오열했지만
경찰차는 무심하게 출발했습니다. 그렇게 영수는 감옥으로, 말자는 병원으로, 수지는 자유로 향했습니다. 5년의 지독했던 악연이 비로소 끝나는 순간이었습니다. 1년 후 서울 마포구 옛 최간의 푸드 본점이 있던 자리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대신 그곳에는 세련된 통유리 건물이 들어섰습니다. 간판에는 SJ 갤러리 카페라는 이름이 멋스럽게 걸려 있었죠. 가게 안에서는 은은한 클래식 피아노 선율이 흐르고 향긋한 커피 향기가 가득했습니다. 고기 굽는 연기와 고함 소리로 가득했던 과거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평화로운 풍경이었습니다. 수지는 카페 2층 집무실에서 잡지사 기자와 인터뷰를 하고 있었습니다. 대표님, 젊은 나이에 이렇게 성공하신 비결이 뭔가요? 수지는 여유롭게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글쎄요. 굳이 꼽자면 사람 보는 눈을 키운 덕분이랄까요? 가짜와 진짜를 구별하고 내 가치를 알아주지 않는 사람들은 과감하게 손절하는 용기. 그게 비결이라면 비결이겠네요. 아, 명언이네요. 진정한 갑질은 돈이 아니라 실력으로 증명하는 거군요. 수지는 창밖을 내려다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5년 전의 쭈구리 며느리는 이제 없었습니다. 그녀는 당당한 CEO이자 자신의 삶을 주도하는 주인이었습니다. 부릉부릉. 그때 카페 앞에 낡은 배달 오토바이 한 대가 멈춰 섰습니다. 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날씨라 배달원은 우비를 뒤집어 쓰고 헬멧을 푹 눌러 쓴 상태였습니다. 그는 카페 안을 멍하니 들여다보았습니다. 통유리창 너머로 환하게 웃고 있는 수진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배달원은 헬멧 실드를 살짝 올렸습니다. 퀭한 눈, 거칠어진 피부, 바로 영수였습니다. 사기죄로 감옥살이를 하고 나온 그는 전과자가 되어 취직도 못하고 배달 대행으로 근근히 먹고 살고 있었습니다. 영수는 화려한 수진과 초라한 자신의 모습을 번갈아 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아, 내 팔자야. 내가 미쳤지. 복을 발로 걷어차고 시궁창에 처박혔으니 영수는 차마 카페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도망치듯 오토바이 핸들을 돌렸습니다. 후회는 아무리 빨라도 늦은 법이니까요. 한편 경기도 외곽의 허름한 요양병원 다인실. 말자는 반신불수가 되어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욕창이 생겨 몸을 뒤척일 때마다 고통스러웠지만 찾아오는 가족 하나 없었습니다. 그때 병실 TV에서 수진의 인터뷰 방송이 나왔습니다. 성공한 여성 CEO 이수진 대표를 만나봤습니다. 말자는 TV 속 수진을 보고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마비된 입가로 침을 흘리며 괴성을 질렀습니다. 으어, 으어, 네. 며느리, 내 돈. 말자가 손을 허우적거리며 TV를 잡으려 하자 간병인이 짜증스럽게 소리쳤습니다. 아우 할머니, 조용히 좀 해요. 다른 환자들 자잖아요. 밥이나 먹어. 간병인은 식은 죽그릇을 탁 내려놓고 나가버렸습니다. 말자는 서러움에 눈물을 뚝뚝 흘렸습니다. 며느리 구박하던 시어머니의 말로는 이렇게나 비참했습니다. 뉴스 속보가 이어졌습니다. 강남 일대에서 재력가를 상대로 사기 행각을 벌인 꽃뱀 사기단 일당이 검거되었습니다. 화면에는 마스크를 쓰고 고개를 푹 숙인 여자가 경찰서로 끌려가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손목에는 수갑이 채워져 있었습니다. 미희였습니다. 영수 돈을 들고 튀더니 결국 다른 남자 등쳐먹으려다 꼬리가 잡힌 겁니다. 수지는 그 뉴스를 보며 피식 웃었습니다. 꼴 좋다. 인생 쉽게 살려다가 아주 제대로 꼬였네. 그날 저녁 수지는 아버지 이 회장과 함께 건물 옥상 정원에 앉아 와인을 마셨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보석처럼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쨍! 맑고 청아한 와인잔 부딪히는 소리가 울렸습니다. 고생했다, 내 딸. 5년 동안 마음고생 많았지? 이제 다 잊고 진짜 내 인생 살아라. 아빠가 언제나 뒤에 있으니까. 아버지의 따뜻한 말에 수진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고마워요, 아빠. 나 이제 진짜 행복해. 아빠 딸이라서 다행이야. 수진은 밤하늘을 올려다보며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차가운 공기가 상쾌하게 느껴졌습니다. 지옥 같았던 시집살이도 배신의 상처도 이제는 다 지난 일이었습니다. 복수는 끝났고 그녀 앞에는 꽃길만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수지는 카메라를 보며 윙크를 날렸습니다. 마치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여러분에게 보내는 신호처럼 말이죠. 여러분도 참지 마세요. 억울하면 갚아주고 아니면 버리세요. 나를 아끼고 사랑하는 게 최고의 복수랍니다. 인생은 실전이니까요. 화면이 서서히 어두워지며 통쾌하고 희망찬 음악이 흐릅니다. 수진의 당당한 미소가 여러분의 가슴 속에 오래도록 남기를 바라며 여러분, 오늘 수진 씨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5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수진 씨가 흘렸을 눈물과 삼켰을 분노를 생각하면 저도 글을 쓰는 내내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가장 가까워야 할 가족에게서 받은 상처는 그 어떤 흉터보다 깊고 아프니까요. 하지만 수진 씨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상처를 딛고 일어서서 자신을 지키는 가장 멋진 방법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혹시 누군가 때문에 억울하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오늘 수진 씨의 이야기를 떠올려 보세요. 참는 것만이 능사가 아닙니다. 나를 함부로 대하는 사람들에게는 단호하게 선을 긋고 나 자신의 가치를 지키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그 누구보다 소중하고 빛나는 것이니까요. 오늘 수진 씨의 통쾌한 복수가 답답했던 여러분의 가슴을 뻥 뚫어드렸다면, 그리고 수진 씨의 새로운 봄날을 함께 응원하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꾹 눌러주세요. 여러분이 눌러주시는 좋아요 하나가 누군가의 춥고 외로운 겨울을 녹이는 따뜻한 봄 햇살이 됩니다. 저는 다음에도 가슴 찡하고 속 시원한 우리네 인생 이야기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품격을 높여드리는 인생사연지혜의 명품 드라마였습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